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혐의는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입니다. 삼성은 국민들에게 판단해달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 주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수수 파기환송심인데요.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 감시회를 만들고 무노조 경영 원칙을 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에서 노조 만들다 해고됐던 김용희 씨가 355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막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삼성과 어떤 협상을 하셨는지 노동자 김용희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 K방역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잘 해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선풍기 꺼내 놓으셔야 되고요. 에어컨 청소도 해야 됩니다. 에어컨 청소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름 옷도 꺼내야 하는데 뭘 하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송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슴이 콩당콩당 조금 덜 뜁니까? 어제 그 말빠른 로보트라는 피드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인간미 넘치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하루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신규 환자 가운데 33명이 국내 감염이고 6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가 15명, 서울이 14명, 인천이 7명입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계속 확진세가 이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8만 6천 명 정도 늘었고요. 전 세계에서 4,8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214개국에서 발병하고 있고요. 그 발병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 2명이 코로나 확진됐어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주장인데 사카모토 하야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연봉이 5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MVP 했고 타격왕도 했어요. 국가대표 유격수이자 2번, 3번을 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국 선수로 따지자면 이종범 선수가 한참 잘하던 그런 선수가 걸렸어요, 코로나에. 아니, 일본은 국민 개그맨도 코로나로 잃고 국민 배우도 코로나로 죽고, 일본 좀 코로나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괜히 한국 지금 괴롭히지 말고요. 다음 뉴스로 갈까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네요. 세게 했어요. 김여정 제1부 부장이 오늘 새벽 담화를 내고 국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한다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김여정 제1부 부장이 개인 명의의 담화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고요.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말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어요. 네, 꽤 거친 편입니다.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은 최악의 국면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집안의 오물부터 청소하라. 쓰레기, 똥개 뭐 이런 거친 단어들이 거침없이 나오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라고 있는데요. 김포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네. 소책자와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바로 날려보냈는데 삐라죠, 삐라. 그렇죠. 예. 이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바로 통일부가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며 이미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집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면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공격은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네요. 6월 5일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회의를 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동안 예고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내일 국회를 열겠다 이 의지를 강조했는데 개원과 원 구성에 대한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네. 그래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개원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국회의장 선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내일이 개학일인데 학교는 가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개학일 날 학교에 안 갔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학교 가자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다른 내용 반장도 뽑고 교장도 뽑아야 이제 학교를 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좀 아픈데 경상수지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네요. 지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또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규모가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인데요. 상품 수출이 급감했고 외국인 배당 지급도 몰리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미국, EU 등 주요국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반도체와 승용차 같은 주요 수출품의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로봇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네. 다시 인간미 넘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은 기본소득제 문제 공식화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네. 그동안 재정 문제 등 따질 게 많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정치적 의제로 던졌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을 기본소득 검토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고 경제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을 마구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 지금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신고 재산 이미 등록이 됐는데요. 국민보다 정말 부자네요. 부자들만 국회의원 했네요. 매우 흥미로운 뉴스라고 늘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국민 평균의 5배입니다. 5배. 예, 보유 부동산 가격은 국민 평균의 4배입니다. 네.
국회의원 30%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 등록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자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이 21억 8천만 원이라고 해요. 국회의원들. 그런데 이 재산 신고할 때 같이 그대로 신고 안 하고 좀 줄여서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아파트, 집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21억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뭐 30억, 4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부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거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죠? 그렇죠. 경실련이 이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추산한 결과라서 실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전범 기업 자산을 우리 법원이 매각한다고 얘기했더니 일본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선고한 건데 사실 2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난해 초에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일본 외무성을 통해서 압류 관련 서류를 보냈고요. 예. 하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도 일본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제철이 수령을 거부한 배상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찾아가라 이렇게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공시송달이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결국 우리 사법부가 일제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강제 매각 수순에 나서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밝힌 거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범 기업들이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고 대신 일본 정부, 일본에서 강하게 반발하죠. 그 일본에서는 계속 이것에 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외무상 일본 모테기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에 대비해서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이렇게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보복 관세 이거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리고 주스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예, 주디께서 그 이후에 일본 반응은 어떠냐 이렇게 후속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죠. 살펴보셨습니까?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절차를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WTO 분쟁 조정 업무가 사실상 정지 상태이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양보하라고 압박하는 전략이다, 전술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른 신문도 보셨어요?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지난달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협정과 부합한다 이렇게 문제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본 신문들 이렇게 보면 혐한 관련된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왜 부추기고 있죠? 글쎄요. 어쨌거나 지금 일본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고요. 국제 정세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렇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에 더 신경 써주십시오. 아베 정부는 한국에 그래서 코로나나 다른 국내 정치 상황이 나빠지자 한국을 때리려는 이런 경향, 혐한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런 게 너무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송지혜 기자가 계속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스 시사인의 송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타님이 불매운동 텐션 끌어올릴 시기가 왔다. 가자 얘기하셨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이게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한국 잘못 건드렸다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경영상 이익을 못 보고 지금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람들,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매운동 이런 부분도 주권운동이고 충분히 펼쳐볼 만한 운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6262님, 주디님 삼성 관련 진실을 나비처럼 날아서 취재하셔서 말벌처럼 무섭게 따끔하게 잘못된 곳을 콕콕콕 쏘아주시면 시원해지겠습니다. 제가 20년째 쏘고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삼성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민 경제, 국가 경제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마마님은 하노이 체감온도 40도예요 했는데 체감온 여름이 빨리 왔군요. 거기는 하노이는 항상 덥지 않나요? 거기는. 네. 1785님 멀리서도 주진우 라이브 들으시는군요. 올 여름 1785님입니다. 올 여름 폭염 예상된다고 해서 독거 어르신들께 선풍기 보내드리려고 주변과 기부금 모으고 있어요. 친구 NGO에서 활동 중인데 요즘 기부가 줄어서 같이 도우려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시원한 뉴스네요. 시원한 문자였습니다. 6796님 재난지원금으로 벌써 3통 사 먹었어요. 수박이요. 수박은 여름 필수입니다. 그렇죠. 수박 좋죠. 네, 시원한 수박 네 좋습니다. 6663님 데프리카에서 애청자입니다. 대구는 지금 34도입니다. 오늘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 이제 더위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34도인데 시작이라고요? 더 올라간다고요? 57년째 대구서 여름 맞고 있는데 올여름은 주진우 라이브 시원한 사이다 방송 들으면서 지내보렵니다. 올여름 같이 지내보시죠. 시원하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김신득님 한 켠에 1년간 묵혀둔 선풍기 꺼내고요. 여름옷도 몇 벌 사고 이제 여름용 비말 차단 마스크만 사면 여름 준비 끝.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 준비하는데 마스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참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차갑게 그리고 시원하게 좀 지나가 보자고요. 7005님 검찰 삼성 어느 쪽을 응원해야 하는 건가요? 검찰이 갑자기 저러니 삼성이 잘못된 거 아닌지 생각하는 생각도 드네요. 검찰이 미워서 검찰 하는 거 다 싫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이 삼성 수사 그동안 못했어요. 삼성만 보면 외면하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제 그 오너들은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검찰은 삼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 그 전에 검찰이 삼성한테 무릎 꿇었던 그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응원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김정원님 내 국민연금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은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라. 그렇죠. 국민연금이 손해가 한 5천억 원가량 났다고 합니다. 국민 손해가 5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삼성 회사의 손해는 4조에서 5조가량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만 4조에서 5조가량 이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추영철님 주진우님은 자전거 체인이 잘 나가다가 헛바퀴 도는 느낌의 진행이 매력입니다. 이거 체인이 가다가 헛바퀴 이거는 완전 꽝이라는 얘기인데 매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잘 가다가 조금 한 번씩 실수하는 게 매력. 그래야지. 이거 체인 헛바퀴 이거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조금 더 매끄럽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잘 굴려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창원 2터널을 조금 지나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창원 1터널부터 4km 구간 많이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이천 일대 지나기 어려운데요. 양방향 다 사고 여파입니다. 인천 방향 사고는 처리 작업 정리가 되고요. 이천나들목 부근 5km간 정체가 되고 있고 강릉 방향으로는 이천나들목 조금 못 간 곳이고요. 1, 2차로 막고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작업 중입니다. 호법분기점부터 4km간 정체되고 있고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상일 부근까지 하남분기점에서 송파까지 밀리고요. 또 성남에서 판교 쪽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성남나들목 진입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방심하면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지는 싸움이다. 삼성한테는 이긴 사람이 없다.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꺼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막루에 올랐습니다. 355일을 고공에서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이제야 데려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삼성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노동자 김용희 씨의 355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씨.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디세요? 여기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을 좀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미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병원에 계셔야지. 왜 돌아다니고 계세요? 병원에 계셔야지. 우선 지금 하루하루 피말리는 투쟁들 하고 있어서 제가 25년, 26년 동안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차마 병원에 누워 있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몸은 괜찮으세요? 몸이 걷는 거에 많이 좀 안 좋죠. 네. 예. 뭐 소화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혈액순환이라든가 소화기 계통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다른 현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선생님, 시간을 좀 되돌려서 삼성항공에서 일하시다가 노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김용희의 삶은 고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참 표현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남 지역에서 노동조합 설립 그 준비 추진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단한 제 인생의 삶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삼성에서 회유하고 좀 그렇죠. 야, 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잘하자 이렇게. 참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안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삼성에서 회유해서 노조를 막으려다가 김용희 선생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테러도 하고 납치도 했다고 주장하셨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에 그 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굴곡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삼성과 합의를 하면서 과거의 행적까지 그런 잘못까지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좀 이후에는 합의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얘기 않기로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철탑 위에 근데 철탑에 왜 올라가야 돼? 거기 가서 또 왜 단식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을 맡았었거든요. 2심 변호사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참 결정적인 증거 서류 공증서를 빠뜨리고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변호사가? 문재인 성실 의무 위반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재판에 출석 한번 안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패소하고 나서 제가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더니 이 공증서가 빠뜨려서 아마도 패소한 것 같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에 상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때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뢰인이 출석 한번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정서류를 빠뜨릴 수가 있을까? 또 빠뜨린다는 제출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자료를 공정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 15일 정도 이제 후면은 판결이 되는데 회사에서 복직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러시아로 유배 아닌 유배를 갔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은 멈추고 러시아로 가셨군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저번에 그 대선 때 예. 광화문에서 만났었어요. 예. 예. 과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직도 해고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당시에 그 빠뜨렸던 부분들 사과하고 삼성에 좀 복직 하루빨리 이 문제 해결하는데 해고자 문제 해결하는데 복직해 달라. 예. 예,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딱 한 번 만나고 예,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119일 단식 투쟁을 했죠. 그러다가 철탑으로 강남역 그 삼성 앞에 철탑으로 올라가신 건가요? 예, 제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네. 국회, 입법, 사법, 행정 다 쫓아갔는데. 예. 예, 누구도 그러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예, 기다마 주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한 것이 철탑이었죠. 거기 올라가셔서 예. 밥은 어떻게 드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예. 밥을 먹게 되면은 대소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더더욱이 동기들한테 참 그걸 맡긴다는 게 대단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차라리 그러면은 15일 정도 올라가 있으면 삼성에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나. 강남역 사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렇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15일 계획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용변 처리가 좀 불편하니까 아예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식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이고. 저도 단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예, 정말 단식은 두려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상이었죠. 아, 그렇죠. 예, 감히 선택할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또 막상 다치니까 이걸 참 동지들한테 맡기는 게. 예, 그들의 삶도 참 팍팍할 건데 나까지 또 올라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55일까지 갔네요. 거의 병원에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왜냐면은 제가 단식 끊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진행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면은 119 소방차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갈 건 아니겠어요? 아이,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올라가지가 못하죠. 아이고, 선생님 예. 말만 들어도 좀 끔찍합니다. 근데 한 보름 예. 정도 거기서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올라갔을 예. 때 삼성 측에서 자, 예. 문제를 풀자, 어떻게 하자, 해결하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예,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언제까지 안 했습니까? 그게 한 11월경까지 갔었나요? 예. 6월 달에 올라가셨는데. 예, 2019년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11월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아, 간간히 협상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너무나 우리의 요구 사항과 동떨어진 네. 그런 부분이 나와서 거부를 했었죠. 저도 저기 강남역 지날 때마다 김용희 그렇습니까? 선생님 보고 예. 좀 건강하셔야 될 텐데 하고 항상 보고 미안해하고 좀 건강하셨어야 될 텐데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기 예, 철탑에 감사합니다. 계시는 동안 선생님 계시는 동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날 그 사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해서 합의서에 도달했거든요. 아, 예. 이런 네, 얘기를 안 상당히, 하는 걸로. 예.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럽네요. 네네. 그러면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오늘 청구됐는데 여기까지 예. 합의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조금만 해주세요. 글쎄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청구는 됐지만 예. 지켜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 예. 또 법원의 또 관문이 또 높아요. 예, 선생님. 예. 선생님은 그 삼성이 선생님의 그동안 25년 동안 선생님의 삶 그리고 선생님의 의지를 이렇게 괴롭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합의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에 대한 합의는 잘 끝났습니까? 삼성하고? 예. 아예 끝났습니까? 잘 끝났습니까? 예. 다른 부분이요? 그러면 주변에서 같이 싸우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노동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좀 전향적인 의지나 합의 내용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지역 순회 그 방문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직 그 내용까지는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예. 당시 참 안타깝죠. 삼성의 어떤 그 해고자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예. 지금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나머지 그 해고자분들도 왜냐면 그분들이 노조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 과정에서 네.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노조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배상이 실천돼야 되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참 한시라도 빠르게 해고 노동자들이 명예 회복하고 보상이 좀 이루어져서 자기 남은 삶을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좀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네. 막내에 올라갔을 때 극단적일 때 거기 가서도 곡기를 끊으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일 동안. 예. 극단적으로 야 내가 죽어야만 이 사건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을 텐데. 네, 여러 번 했죠. 제가 7월 10일이 예. 정년 퇴임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달 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생각은 15일이면 끝나겠지라고 올라갔지만 한 달이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355일이 갈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막상 정년 퇴임일이 지나니까 역시 삼성은 제가 대항하기에는 맞서기에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생일 퇴직일 날 죽음을 각오했었죠. 많은 동지들 연대하는 단위에서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통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말렸고 제가 했거든. 저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거든요. 어떻게요? 정년 7월 10일 이후에는 제 삶의 의미를 두지 않겠다. 그래서 많이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 밑에 동지들이 얼마나 또 내 죽음 뒤에서 많이 더 힘들어하고 슬퍼할까. 그래서 또 이를 악물고 좀 버텨보자. 그러다 보니까 355일까지 갔네요. 선생님 가족들은 잘 계십니까? 예, 제 아들이 둘이고 집사람이 아내한테 한없이 미안하죠. 예.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오직 남편의 말만 믿고 따라온다는 것이 이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25년. 25년. 그렇죠. 네. 모든 청춘을 다 바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끝이 보인다라고 어떤 희망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좀 버틸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런 얘기하죠.
정말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라는 식으로. 네, 네. 예, 아내들 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네. 예. 그 아버님은요? 아버님도 사라졌다면서요? 노조 활동하면 예. 저 보지 말자 예. 이렇게 하고 유언장 쓰시고. 예. 아버님은 예. 찾으셨어요? 못 찾았습니다. 아직이요? 예. 선생님 저기 아무튼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정말 좀 잘해야 되겠네요. 예. 예.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 아내 자녀들한테 빚진 것 다 갚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런 거는 그 만약이라는 거는 없는데 만약 예. 내 인생의 시계를 돌린다면 언제로 예. 돌아가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제가 해고됐거든요. 예. 예. 그 이전에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노조는 안 만드실 거예요?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 그러게. 상상의 어떤 문화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시 돌려준다 하면은 좀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해고자 생활이 아니라 좀 더 잘 대응해서 회사와 원만하게 좀 풀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25년 청춘이 다 갔네요. 예, 32살에 해고돼가지고 제가 62세니까 예.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창원에서 그 노동운동하면서 많은 동지들이 죽었어요. 예. 자살하고. 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그 동지들 생각하면은 그래도 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죠. 네. 예. 그 생각에 지금껏 버티셨고 그 생각에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가시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선생님 아무튼 몸이 성할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할 수가 없으니까 몸부터 좀 챙기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 김용희 선생님, 이제 앞으로 어떤 일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뭡니까? 김용희한테, 인간 김용희한테. 예, 저한테 과제는 여전히 자본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 민중을 위해서 예. 항상 그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 가족분들도 하고 시간 좀 보내시고요. 예. 맛있는 것 좀 그러겠습니다. 같이 드시고요. 네. 예. 선생님,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건강 챙기시고요. 네. 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 해고 노동자로 25년간 살아오신 김용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첫 번째 고른 기사는 한국경제의 악마를 보았다 기사입니다. 플로이드 챌린지 등장에 미 사회 분노 폭발이랍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장면을 조롱한 사진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의 도를 넘었고 역사상 가장 역겨운 사진이다, 이런 평도 있는데요. 플로이드 챌린지라는 게 있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이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사망 장면 기억하시나요?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이렇게 사람의 목을 누르고 있는 거, 이걸 따라하고 조롱하는 사진을 찍고 이걸 SNS에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백인들이. 아이고. 근데 댓글을 봤더니 우리나라 댓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악마 이렇게 비난하는 비방하는 댓글이 많은데 우리나라 댓글에서는요, 오히려
이 기회 노려서 약탈 방하는 흑인들이 악마다, 더 문제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겨우 사진 하나 찍어도 저 난리냐, 약탈하는 흑인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일베 분들 많이 와서 이거 플로이드 챌린지를 응원하고 막 흑인들을 비방하는 그런 계속 그런 문자 많습니다. 흑인들을 비방하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막 쓰면서. 근데 약자를, 희생자를 조롱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의 수법이에요. 어디서? 세월호 때 보셨잖아요. 뭐 이거 보고, 플로이드 챌린지 이 기사 보고 세월호 유가족 단식장 앞에서 자식 잃은 부모가 곡기를 끊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폭식 투쟁하던 사람들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춤추던 것 떠오릅니다. 비열하게 웃던 것 떠오릅니다. 그 단체를 지원한 사람들이, 그 단체가 전경련이었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떠오릅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안철수 야당의 법사위원장 주고 5일 의장단 선출해야. 네. 네. 알겠어요. 네. 오늘 이 기사가 안 떴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보통 포털에서 이렇게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근데 그 포털 메인에 안 떠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사가. 그리고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의 기사인데요. 삼성 검찰 역습에 참담, 경영 차질 빛나 초비상, 이렇게 나왔는데 삼성이 참담하다고요? 검찰이 역습했다고? 역습은 아닌 것 같은데 경영 차질 빛나 초비상,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들어가 볼까요? 삼성의 마지막 카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신청 이틀 만에 영장 청구. 삼성은 입장 없다. 그런데 재계도 예상 못해. 뉴 삼성 선언 후 광폭 행보 멈추나 우려,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삼성 측 주장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좀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삼성의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범국가적인 차원의 경기 회복 노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거는 맞아요. 삼성 총수가 아니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경기 회복에 악재,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가볼게요.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한 것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 개입으로 경영권을 흔드는 사례다. 국민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그냥 삼성의 편에서 이렇게 기사를 다 썼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한 해에 수백억씩 지원받는 기간통신사가 쓸 기사냐? 연합뉴스가 삼성 대변인도 아니고 이재용 없다고 삼성 망하는 것도 아닌데 기사 청구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합뉴스는 한 해에 360억 원 가량의 세금과 국민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댓글에는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으로 본사를 삼성이 옮길 수가 없어요. 분식 회계를 한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4-5조 정도의 분식 회계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도 4-5조 이상의 분식 회계니까 비슷하죠. 그 엔론은 파산했고 그 최고 경영자는 징역 24년, 재무 책임자는 징역 10년, 도왔던 회계법인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회계 조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망해요. 그러니까 미국 못 가는 거죠. 삼성에 대해서 많은 그 이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기사가 포털에 올라오자마자 댓글에서 삼성을 옹호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댓글들이, 기사들도 쏟아지고요. 근데 이번이 아니면 삼성을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이 아니면 화이트 칼라 범죄 처벌 못합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을 저는 세금 안 내고 승계를 하려는, 세금 안 내려고 분식 회계한 사건이에요. 근데 분식 회계, 장부 조작한 것을 봐주자는 거냐고 좀 묻고 싶어요. 이 범죄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의 비리가 아닙니다.
오너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분식회계, 뇌물 주가 조작, 증거인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겠다는, 어찌 보면 금융 형사 범죄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쁩니다. 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부하들 1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국민도 피해받고 삼성도 피해받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한 사람만 4에서 5조 원 넘는 이익을 받고요. 20조 원이 넘는 의결권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봐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봐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삼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한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삼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 국가 경제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했던 거는 잘못했던 거는 털고 법적으로는 정리하고 가자고요. 세금을 내라고요. 세금을 내고 국민의 기업으로, 국민의 삼성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기원해 봅니다. 제 생각이었어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였던가요? 카니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급하게 차선을 탁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놀란 사람이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놀란 사람이 항의했더니 그 카니발 운전자가 그 운전자를 폭행했어요. 근데 그 폭행하는 장면을 그 폭행 당한 운전자의 부인이 휴대전화를 또 찍었어. 그랬더니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졌어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 8살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장면을 아이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국민청원 올라와서 수십만 명이 처벌하라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난폭 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이런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 거의 그냥 봐주거나 집행유예거나 벌금이에요. 집행유예는 너 나중에 조심해, 1년간 조심해야 돼, 이 사건이 이런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집행유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법정 구속하면서 판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피고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 예, 바른 길로 가야죠. 옆길로 가면 위험해요. 네. 피고인은 다른 사정을 정합해보면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화를 내면 그 화가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앞으로 인생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판사님이. 옳은 말씀이세요. 옳은 말씀이세요. 화난다고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 함부로 폭력 쓰는 사람들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엄중히 처벌해야 이런 사람들 없어집니다. 코로나19 세포 감염 없이도 고환 손상시킬 가능성,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성 생식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고환 세포를 감염시키지 않고도 손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의 연구진들의 결과인데요. 중국에선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남성분들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손을 열심히 씻으라는 그런 중요한 기사입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아셨죠? 손 잘 씻자고요. 이은미의 결혼 안 하길 잘했지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노래 제목인 거예요. 5622님, 안철수 대표는 또 일 안 하는 국회가 보고 싶은 걸까요? 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다 알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을 외롭게 하지.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